생성이라는 대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원소의 생성을 선생님이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정리할 겁니다. A4 용지 여기 앞에 있고요. A4 용지로 가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시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해도 되겠니? 응. 자, 대단원명은 원소의 생성입니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못한다는 건 뭐냐? 내가 배웠는데 까먹었다는 얘기지. 시간을 낭비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때 이거 기억 안 나는데 하면 다시 한번 필기한 거 수업한 거 찾아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스펙트럼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요? 물론 스펙트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분자, 원자, 원소 구분하는 거 알려줬죠? 그건 기본인 거고 스펙트럼에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거니까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거니까 자, 스펙트럼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는 종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대답해 보세요.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뭐하고 뭘로 나뉘어집니까? 연속과 선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또 선은 둘로 나뉘어진다. 뭐하고 봐? 흡수하고 방출로 나뉘어진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그러면 흡수와 방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 흡수는 무슨 기체? 저온의 기체. 방출은 고온의 기체. 그 다음에 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방정관. 그 다음에 나트륨 등. 그 다음에 오로라의 초록색. 방전현상.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였다.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시가 있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스펙트럼을 왜 배웠느냐?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할 때 뭘 얘기했냐면 파장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두께가 다르다 그랬지. 그거를 고급스러운 말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같은 원소는 같은 파장에서 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원소의 종류를 찾는 방법 나왔었습니다. 여러 개가 합쳐져 있을 때 각각 원소의 스펙트럼의 줄무늬 위치를 확인한다. 그죠? 이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우주론 배웠습니다. 두 개 배웠네요. 우주론. 무슨 우주론과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당연히 이 둘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팽창은 하지만 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그냥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사이의 밀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빅뱅이 옳았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림 배웠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좀 앞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뭡니까? 기본 입자. 대표적인 게 전자와 커크에서도 두 개. 업커크와 다운커크. 그거 배울 때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하,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업커크, 다운 커크, 전자 세 개 설명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본 입자.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커크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아직까지 전자는 붙었다 안 붙었다? 아직 홀로 존재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원소의 생성이잖아. 그럼 우리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얘기 아니야. 거기 있는 원소들이. 자, 양성자 하나 있다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수소, 원자, 핵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시간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그죠? 요 상태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명확하게 알아들었네요. 38만 년이 흘렀을 무렵 이 핵들과 누가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소, 중성수소와 헬륨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과 물질이 분리됐다. 그래서 이때 뻗어나간 빛을 현재 발견되는데 우주 전체에서 발견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요거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요거 말고 빅뱅의 증거 하나 더 있었죠.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시작해서 질량비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죠. 결론은 뭐였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것도 유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별이 모이면 성단이고 그 다음에 은하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걸 배웠으니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을까? 별에 대해서 배웠겠죠. 오늘 세 번째 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순서, 그죠? 별의 탄생이니까 탄생과 별의 일생이라고 해야 되죠. 순환이 일어나니까.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운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당연히 성간 물질, 그죠? 저온의 성운에서 별이 많이 탄생한다 다 설명했고요. 성운 다음에 원시별, 열. 그 다음 둘로 나뉘었네요. 초거성, 다음 적색거성. 이건 안 보고 쓰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블랙홀, 그 다음에 중성자별. 여기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까지. 자, 여기까지 썼어. 그러면 선생님이 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단원명이 원소의 생성이지. 그죠? 그러면 어떤 원소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과의 관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주 에너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라 얘기했습니다.
주 에너지원은 그냥 말로만 해볼게요. 뭡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수소액 융합 반응, 헬륨액 융합 반응. 그죠? 그 외적인 거는 여러분 다시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은 좀 많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주결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에 머무는 시간은 짧다. 그래서 시간은 짧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고성으로 갈 때 질량이 뭐하다? 크다. 뭐 현재 태양보다 뭐 몇 배 크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몰라도 돼. 나중에 3학년 때 해도 됩니다. 얘는 질량이 어떤 별? 작은 별. 어찌됐든 태양은 여기서 어디로 갈 거야?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이 진짜 큰 애는 블랙홀이 되고, 그죠? 그냥 큰 애는 중성자별로 진화한다. 얘기했고요. 원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에서, 그죠? 4개의 수소가 뭘로 바뀝니까? 하나의 헬륨으로 바뀝니다. 물론 질량 결손 막 이런 거 다 설명했지만 그냥 여기서 헬륨이 만들어지는구나. 우주 초반에 헬륨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서도 만들어지는구나. 별의 진화에서도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반응이 계속 일어나죠. 네. 자, 질량이 큰 애는 어디까지? 철까지. 안정한 물질인 철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얘의 내부를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온다. 그림이. 그 다음에 초신성은 Fe 철보다 무거운 애들. 그죠? 이후의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별의 진화. 자, 별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뭐 배웠어요? 별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배운 게 뭐야? 태양계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양계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설명했던 건 당연히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이에요? 성운, 원반, 그 다음에 미행성체, 드디어 주결성에 들어가는 태양과 그 다음에 원시 행성. 중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성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죠? 초신성의 잔해. 즉,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긴 하죠. 그죠? 같이 다시 한번 쓰면 수소와 헬륨이 많았지만 좀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C, O, N, F, E 등 포함이 좀 많이 되어 있었다. 초신성의 잔해니까. 그 다음에 원반.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P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행성이 영어로 그거의 앞 글자.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방향과 이렇게 쓸게. 이건 누굴까? 태양의 자전 방향이 같다.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일직선을 선다 그랬죠. 궤도면이 거의 일치한다. 여기까지 설명했었네요. 굳이 이 방향을 설명하자면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한다.
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은 뭐 전체 행성의 전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설명했었습니다.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신경 쓰게 하지 마. 행성 배웠습니다. 누구 대 누구를 비교했어요? 지구형 대 목성형 행성을 비교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까요? 목성형 행성이 큰 거를 좀 주로 해볼게요. 뭐 할까요? 일단 부피도 크고 질량도 크죠. 그죠? 그 다음에 골이 있고 위성수 많고 이런 거 있죠.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아, 납작한 정도. 평평도가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암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암석이니까 밀도가 더 크고 그죠? 그 다음 평균적인 자전 주기로 봤을 때 그죠? 뭐가 더 길다 이런 것들 비교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죠? 태양과 가까운 쪽은 밀도가 큰 물질 그죠? 암석이라든지 금속 애들이 많이 남았고 뒤에는 기체 성분들이 많이 남았다. 기체 중에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 그죠? 근데 거기에 메테인이라든지 얼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까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구의 탄생. 그죠? 지구에 대해서 배웠네요. 써볼게요. 오늘 배운 거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앞글자만 쓸게. 미충. 그 다음에 뭐죠? 마바. 그 다음 마그마가 식으면서 핵맨. 그 다음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얘네가 나왔다라는 건 지각을 형성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렇게 갑니다. 온도만 갖고 설명을 할게요. 온도가 높아지고 여기는 온도가 낮아지죠. 갈수록 계속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균질, 그 다음에 비균질. 선생님 하나 더 물어보자. 지구의 크기는 계속 어떻게 됐을까? 아까 선생님이 그린 거 기억나? 처음 거보다 그 다음 거 어떻게 그렸어? 크게 그렸지. 왜? 계속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커지겠죠. 조금이라도 커지겠죠. 그래서 지구는 계속 커져왔다. 가끔 그런 애 있어. 선생님 달이 충돌할 때는 작아지잖아요. 그건 논외로 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크기는 계속 어떻게 돼왔다? 커져왔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만 할게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애 질소, 그 다음에 중간에 생긴 애 산소, 그 다음에 처음에 많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광합성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바다 때문이다. 무슨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그죠? 탄산가스로 변해서 석회암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까지 하면 우리 원소의 생성 대단원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규산형 광물 배우고요. 살짝 찍고 난 다음에 판구조론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